여기 224페이지로 B번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나왔죠? 이거 별표세요. 이거 별표세요. 이게 6군데에서 등기 원인과 이게 판례가 등기 원인과 등기의 불일치, 등기 사항의 불일치, 원인과 등기 사항이 불일치되더라도 실체 관계가 맞아요. 실체 관계에 일치되는 등기는, 일치시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인이 다를 뿐이라도 유효해요. 자, 상속에 의한 등기,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매매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매매로 이전 등기.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인이 틀렸죠?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해요. 오케이? 그렇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시고랑 채웁니다. 오케이? 이거 아무 문제 없으면 다 이렇게 오게. 뭔 얘기인가 알겠죠? 근데 적발이 안 되면 괜찮죠. 해봤어요? 이거 별거 다 해봤구나. 이제, 그렇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이제 우주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우주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해야 하거든. 근데 매수인은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거 원인이 틀렸거든. 매수인은 보존 등기라는 건 매매로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에요. 최초로는 원시 취득자의 보존 등기야. 권리변동 등기가 아니야, 보존 등기는. 그런데도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서류를 위조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죠? 위조하여 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한 등기.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죠. 그럼 선생님, 불법 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불법 등기라는 것은 실체 관계가 안 맞는 등기야. 그건 무효죠. 근데 실체 관계는 맞아. 서류만 위조했어.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시험 문제가 3번 나온 게 이거잖아요. 자, 우리 농지의 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민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 자격증이 없더라도 농지 매매는 유효역에 성립이 돼요. 근데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하잖아.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저 전라남도 농지를 1000평을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로 이사 가야 안 가요? 근데 가지도 않고 위장 전입하잖아. 위장 전입하고 등기해놓고 다시 그 주민등록을 바꾸잖아. 그 동네에 살고 있다. 이게 위조된 서류거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푸른 기와집에 근무하고 있잖아. 그렇죠? 위장 전입. 청문회 할 때 위장 전입 많은 사람 없잖아. 위장 전입 많은 사람 없고, 다운 계약서 안 쓰는 사람 없고 이러잖아. 다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서류를 위조해서 한 등기를 할지라도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이해 갔죠? 뭔 말인가? 그 다음에 4번째. 자, 우리 사망자로부터의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도 지금 이게 상속 등기가 아니고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건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줬다는 얘기죠? 사망자가 등기를 넘겨줄 리가 없잖아. 이것도 등기가 유효하죠. 5번째. 자, 우리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무효 시에 말소 등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 근데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받아버렸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회복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는 유효하죠. 원래는 말소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 등기를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 28위 시험 문제죠. 신축 건물이 완성 전에, 아직 완성되기 전에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근데 보존 등기가 된 후에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된 경우, 건물은 완공이 된 경우. 이 등기는 유효해요, 안 해요?
보존 등기가 먼저 됐어. 그러고 나중에 완공이 됐어.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28위 기출 문제죠. 그렇죠? 이 6가지가 등기 원인과 등기 사항이 불일치되더라도 등기는 뭐다? 유효하다. 저 문제 잘 나오죠. 자, 유효하다는 거. 거기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밑에서 4번째 줄에 무효인 등기 유용은 등기부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 써있죠. 다만 거기 별표였어요. 작년에 또 나왔죠. 이거 한 5번 나왔어요. 다만 별표했어요. 멸절된 건물로 보존 등기를 멸지로 그 자리에다가 신축했어. 신축 건물로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이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무효죠. 거기 무효에다 동그라미.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작년 29위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한 5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멸질된 건물로 보존 등기를 등기부를 그 자리에다가 신축한 신축 건물로 등기부로 활용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거 좀 밑줄 쳐놓으시고. 여기 D번 나오네.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이거. 등기 서류를 위조했어.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라도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했어요? 무효라고 했어요? 유효하다. 제일 밑에 유효하다.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부합되는 경우에는 부합이라는 말은 일치된다는 얘기예요. 일치되는 경우는 등기는 유효하다. 오케이? 225페이지예요. 여기 동그라미 3번. 미등기 매수인 후 법적 지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도 좀 정리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걸 을이 샀어요. 근데 미등기네. 미등기 매수인이야. 미등기 매수인은 어떤 법적 지위가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한 문제짜리로 나와버리잖아. 자, 이거 법률상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률상 소유권 없죠? 그렇지만 사실상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28위 시험 문제. 사실상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다. 다시 팔아먹었다. 전매 행위.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을 때. 자, 이거 보세요. 다시 팔아먹는 행위를 했을 때 타인 소유 목적물로 매매냐 자기 소유물로 매매냐 이걸 물어봤죠. 28위 기출 문제. 작년 재작년. 이 매매 행위는 자기 소유물로 매매다 타인 소유물로 매매다. 그럴 줄 알고 물어봤죠. 자기 소유물로 매매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내렸죠. 자, 지금 법률상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 거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 것을 지가 팔아먹은 것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것이 시험 문제 28위 때 나왔고 이제 나올 만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나왔거든. 근데 나올 만한 것이 또 하나 있어. 잘 들어봐요. 명의 신탁을 해놨어.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맡겨놨어. 그래도 신탁자 거예요? 수탁자 거예요? 신탁자 거죠? 그러면 신탁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맡겨놓은 그 부동산을 자기가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 소유물을 매매다, 타인 소유물을 매매다. 자기 소유물. 그게 나온다고. 이 두 가지가 대법원 판례예요. 미등기 매수인이 팔아먹는 행위와 신탁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맡겨놓은 부동산을 신탁자가 팔아먹는 행위는 자기 소유물로 매매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내리죠. 판례 그대로 나와요? 응용해서 안 나와요. 판례 그대로 물어봐요, 그냥. 오케이? 자, 그 두 가지 알아놓으세요. 자, 미등기 매수인이 하는 매매 행위나 신탁자가 한 매매 행위는 타인 소유물로 매매다, 자기 소유물로 매매다. 자기 소유물. 안 잃어버리겠죠, 이제? 자, 이거. 자, 두 번째.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 없이도 인정돼야 한대요, 점유권은. 있죠? 점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제3자의 침해가 됐을 때, 이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못 얻었지만,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제3자의 내 것이다 라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의 청구권은 못 얻죠. 소유권은 없으니까. 그 대신 점유권에 기해서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에요. 자기가 차임을 자기가 받아먹는 거예요. 차임은 갑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지 갑이 받는다면 말도 안 되죠. 과실 수취권이 있죠. 차임을 뭐라고 한다? 과실. 차임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수취권이 인정됐나요? 자, 네 번째. 그러면은 지금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잖아. 그러면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도 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 구별 못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문제가 있냐? 아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청구권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현재 물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청구권자에게는 지금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다고 했잖아. 그럼 물권이 없는데 무슨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이 되려면은 청구권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현재 물권이 있어야 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걸 틀리냐면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래. 소유권은 물권인데 하면서 청구권자에게 물권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야 한다니까.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무튼 채권적 청구권인데 10년은 소멸시효 걸리는 거죠. 소멸시효 걸리는데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건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돼요? 진행되지 않아요? 점유하는 동안에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점유하는 동안에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 행위로 전매 다시 파는 행위로 점유를 승계해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점유를 이 병한테 넘겨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거 시효가 진행됩니까? 시효는 진행 없다라는 거예요. 점유를 승계해 줬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기억하면 더 좋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러면 법률상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냐? 반환 청구권. 이거 행사한다,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행사 못한다. 왜 못하죠? 이 을이라는 자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했죠. 자격이 있는 자야. 그러면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아니라고 아까 강조했잖아. 물권적 청구권 하면은 청구권자와 상대방만 떠오르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다 맞아. 누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건가. 이것만 알면 돼. 오케이? 그러면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행사 못 하죠. 그러면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매도인이 돈을 안 갚으니까 매도인이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수색을 해보니까 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있네. 잘 됐다 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강제 집행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산 건데? 이거 내 것인데? 라는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냐? 이의소 제기한다 못한다? 내 것인데 라고 못 하잖아. 그렇죠. 강제 집행해서 꼼짝없이 날아가 버리죠. 그럼 등기 해야 한다. 등기 안 해놔도 된다. 해놔야지. 해놔야죠.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 읽어볼까요? 기억번. 소유권 변동은 없다. 써있죠? 그래서 거기 기억번의 세 번째 줄. 따라서 소유자는 매수인이 아니라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네 번째 줄.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매 목적물의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제3의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이고 이쁘게 써있구나.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써있죠? 써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보니까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거 점유권은 인정되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써있죠? 점유 사용할 수 있다. 자, 뒷장이 넘어가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문제다. 이거 디귿번 별표세요. 디귿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진행되지 않는다. 써있죠? 진행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이제 여섯 번째 줄에
그 점유를 승계해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이전등기 청구권은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써있죠? 점유를 승계해줬더라도. 자, 과실취득은 문제다. 자, 인도받은 후는 대금이 완납받는 후에는 거기 두 번째 줄에 인도 후부터는 매수인에게 과실을 취득한다 써있죠? 매수인은. 만약에 인도되기 전이라도 대금이 완납받은 후부터는 세 번째 줄에 누구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매수인에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면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다 공부가 됐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 187조.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써있죠? 그렇지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을 하면 등기해야 안 해요? 해야죠. 227페이지로 넘겨보니까 거기 2번에 187조 적용보험이라고 써있죠? 그거 별표 써요. 자, 상속. 이거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너무 아까워요. 왜? 쉬워. 그냥 맞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틀리지 마세요. 자, 상속이 등기를 요하지 않듯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에 포괄 유증이나 법인의 합병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상속이나 똑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 공용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됐을 때는 수용의 합의가 되면은 기일, 수용 기일이라고 그래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죠? 그 다음에 판결. 자, 이 판결이 시험 문제거리인데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근데 여기서 등기가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판결은 딱 하나죠. 형성 판결만. 그러면 선생님, 형성 판결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올 텐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판결. 거기 밑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그 뒤에 나오네, 뒤에. 뒷장에 넘겨보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이거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거 전문제가 이것만 나와요. 분할 청구권은 분할은 공유물 분할. 이건 협의상 분할과 재판상 분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자, 협의상 분할은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등기가 필요하죠? 근데 재판상 분할은 판결에 의한 분할과 조정에 의한 분할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소송상 분할 청구했는데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의해서 조정이 성립됐다라고 나오죠? 판결에 의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조정은 등기해야 한다는 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협의상 분할로 본다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제일 위에 분할 판결은 등기가 없어도 되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공유물 분할 소송에 조정 절차에 회부되어 성립된 조정에 의한 경우에는 네 번째 줄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써있죠? 조정이 성립됐을 때 이렇게 알아놓으시죠. 협의상 분할은 등기가 해야 하고 재판상 분할은 판결에 의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조정이 성립됐을 때는 등기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정리가 됩니까? 경매는 경락대금을 완납되면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죠? 등기 없이도. 기타의 법률 규정 해갖고요. 거기에 신축 건물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죠? 법정지상권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한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 등기 없어도 되죠? 거기다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시의 저당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은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용익물권은 소멸해야 하나요?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건물전세권에서는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묵시업갱신. 등기 없이도 이거 5번 나왔어요. 등기 없이도 제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 삼취득자한테도 전세권 주장할 수 있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3번 나왔는데 벌써 3번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구분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의 성립. 구분 소유권이 성립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행위만 있으면 되죠. 등기나 등록은 필요 없다라고 판결 내리는데 이게 2013년 7월 13일 판례거든요. 근데 2013년이면 지금 얼마 안 됐잖아. 벌써 3번 나왔어. 또 나와 이거. 제가 볼 때는 또 나와. 예전에는 구분 등기 해야 성립된다고 했거든. 근데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중에서 지금 중요한 거 4가지를 더 얘기해 준 거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만 얘기해 준 거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구분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의 성립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행위만 있으면 돼. 구분 행위가 뭡니까? 분양계약. 그럼 분양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요?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요? 분양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는 거잖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으로. 그러면 등기 없이도 등록 없이도 바로 소유권, 구분 소유권은 성립됩니다. 오케이? 615페이지 그 팔렛박스. 자, 팔렛박스에 제일 위에 그 별표 팔렛박스의 위에만 읽어보세요. 구분 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의 등록이나 구분 등기에 표시되는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다. 소극이란 얘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등록 없이도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별표였어요. 거기 2013년 1월 17일 판례다 써 있죠? 근데 3번 나왔어. 근데 또 나와. 제가 볼 때는 또 나와. 그러니까 3가지를 좀, 이건 5번이나 나왔고. 법정갱신. 이런 거 잘 나와요. 네. 돈을 갚았어. 자,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일반 근저당권 하면 혹시나 그러니까 저당권이라고 봅시다. 저당권 등기가 되면은 자,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이걸 돈을 갚았어. 채무 변제한 거죠? 돈을 갚았으면은 이 등기가 말도 않더라도 무효야. 돈을 갚았을 때부터 바로 무효야. 왜 그러냐면 부종성 때문에. 부종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해.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면은 저당권은 그냥 따라서 없어져. 말소 등기 해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등기가 그냥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소멸한 거야. 저당권은 소멸한 거야. 그걸 얘기해.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이 중에서 최고로 잘 나오는 게 이 2가지야. 이건 아주 단골 메뉴예요. 이 2가지는 아주 잘 나와요. 용익물권도 존속기간이 끝나면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해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책에 비타우 법률 규정 해갖고 더 보충시켜 준 거죠, 제가. 자, 정리됐어요? 자, 187조 예의다 해갖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점유부치 이력시효. 거기 색칠해야죠. 점유부치 이력시효는 등기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한다. 딱 예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은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겠어요? 근데 하나가 등기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점유치력시효.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229페이지.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등기 해갖고 등기의 종류가 쭉 써 있는데 230페이지예요. 동그라미 5번에 말소 회복 등기 있잖아. 이것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왜? 등기법에서 나오지 우리 민법에서 안 나와. 나머지는.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권리가 소멸한 것이다. 권리는 계속 존속한 것이다.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존속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한데 이건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전에도 등기 최종 명의인에게는 권리가 적법한 권리가 존재하는 거로 추정된다 그랬죠. 그것까지도 기억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네 번째 줄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 명의인이 아니다 써 있잖아. 거기 밑줄 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31페이지에 제일 밑에 기억번에 가등기라는 게 있죠. 거기다가 별표였어요. 가등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가등기가 돼 있으면은 어떤 물권 변동 효력이 있는 거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는 거요? 없죠. 실제 법상 효력이 없죠. 그럼 뭘 하고 가등기 하는 거요? 가등기는 본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죠. 본등기 앞서서 미리 하는 거. 그렇죠? 자, 가등기는 우리 예비등기의 가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서 가등기는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으니까 본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보존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등기죠. 자, 우리 가등기, 본등기의 청구권에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가 가등기인데 가등기만 됐다고 해서 아무런 실제 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법상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돼야 한대요. 법률 관계의 추정력. 이거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법률 관계의 추정력 없죠?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만 가지고 있는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은 본등기를 했어요. 본등기 시에 이 제3의 등기, 그 가등기 제3의 등기는 이거 직권 말소가 된다는 거 알죠?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제3의 등기는 다 직권 말소가 돼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그랬죠? 가등기 당시의 본등기 명의인 행사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소유권 취득 시기. 가등기 시로 소급해요? 본등기 시예요? 그렇죠.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이러면 틀리죠. 본등기 시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는 거. 순위가 가등기 시로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는 거. 자, 우리 그러면 네 번째.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한 사람이 별도로 자, 다른 원인으로 이게 이번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 가등기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것이다.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죠. 그러면 이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냐 이겁니다.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 이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근데 어떻게 했다? 별도로.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이 상속을 받았다든가 증여를 받아갖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더라도 그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돼 버리면은 그 만약에 증여를 이전 등기가 됐을 때 무효가 됐다면은 영영 본등기 할 길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는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2007년도 대법원 판례가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는데 판례가 찾아보니까 몇 번 나왔더라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판례가 나오면은요 시험 문제가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방구가 3번 정도 끼면 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버려. 이게 한 3번 정도 지금 판례가 반복되고 있더라고. 알겠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거 핵심은 여기에요.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이러면은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러면 틀리죠.
소멸하지 않아요. 오케이? 가등기에 대해서. 자, 우리 가등기. 예. 여기에 기업권의 세 번째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돼야 한대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죠. 가등기는 이 본등기 청구권은요, 100% 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건 다 뭐다? 채권적 청구권. 왜 그러냐면은 본등기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대상이 되지,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할 길이 없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이 뭔 등기 대상이에요? 근데 뭔 가등기해요? 본등기 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등기 대상이지, 본등기에 대해 해당되는 청구권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가등기 대상이 아니죠. 본등기 할 길이 없으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등기 대상이 아니야, 아예. 그러니까 가등기도 대상이 아니에요. 오케이? 잘 밑에 소유권 이전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건 아니다 써있죠. 그거 색칠해야죠. 가등기가 됐다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추정력 없어요. 자, 가등기 대상이다 해갖고 쭉 써있고,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등기 할 수 있다 써있잖아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다. 여기 B번에 색칠해야죠.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 그렇죠.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거기다가 색칠해야죠.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등기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있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써있죠? 제3의 등기는 다 직권 말소가 되죠. 그 다음에 C번에 가등기도 이전,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등기 절차다.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예의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233페이지 제일 위에 판결 동그라미 치고, 상속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동신청일 때 등기를 협력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공동신청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공동신청 시에만 발생하죠. 단독 신청에서는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혼자 가서 등기하면 되는데 뭘 등기 청구를 누구를 해요? 상대방한테 등기 협력을 요청하는 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니까 어디에서만 생긴다? 공동신청.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거든. 그러면 요구할 필요 없어요. 혼자 가서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뒷장에 넘어가서요. 234페이지.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라고 나왔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걸 구별하는 거죠. 이거 구별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는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근데 잘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부터는 안 틀리도록 거의 안 나는 거. 자, 그러면 뭘 하고 이렇게 구별합니까? 이걸 구별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대상이에요. 이건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가등기 대상 아니에요.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 아니에요. 소멸시 안 걸려요. 오케이?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냐? 자, 우리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완납하면서 소유권 넘겨주시오라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이거 등기해야 해요, 안 해요? 물권 변동.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등기
등기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점유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점유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근데 소유권이 있어서 생긴 거요? 없는데 생긴 거요? 그렇죠. 등기해야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매수인도 소유권이 없는데 생긴 거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 취득시효 완성자도 소유권이 없으면서 생긴 거잖아. 등기해야 취득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죠. 다섯 번째. 자, 우리 이 부동산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 권리 자체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죠. 그러면 그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전소유자가 그 저당권의 말소 등기, 전소유자의 채무 변제로 채무를 돈을 갚으면서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소유자가 저당권을 팔면서 돈을 갚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지금 이 전소유자는 이거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아니에요?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뭡니까?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됐어. 와 등기 후 불일치. 불일치란 얘기는 이거 무효인 등기란 얘기죠? 그러면 이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전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소 등기 청구, 불일치 후 시정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매매 계약이 매매가 무효화됐어. 매매가 무효 취소됐어. 시에 매수인의 말소 등기 청구권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오케이? 자,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해요, 안 해요?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건 등기 없이도 발생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토지를 빌려 쓰기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서 지상권 등기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 있죠.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는 지상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야. 근데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지상권자야. 등기 없어도.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지상권자로서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오케이?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해요. 그렇지만 처분하려면 지상권 양도하려면 등기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설정 등기 청구를 하고 그러고 양도해 줘야 하거든. 그러면 설정 등기 청구권은 지상권이 있어서 생긴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해가시죠? 자,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 전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는데 선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면서 돈을 갚으면서 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갚으면서 저당권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건 현 소유자는 소유권자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 갚았으면 저당권은 무효거든. 그럼 무효인 저당권에 의해서 공부상해, 등기부상해 방해하고 있죠? 이게 방해제거 청구권이죠. 오케이? 전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아시냐 모르겠네요. 오케이? 너무 많이 써줘요? 자, 그걸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판례 박스를 보니까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여기 1번에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되지 않죠? 근데 2번에 인도받아서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겠죠? 아까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박스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 청구권은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인데 10년 후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죠? 점유하고 있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되지 않는 거, 이거.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이건 말소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제일 위에 235페이지. 그 물권적 청구권을 성질을 띠게 된다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팔레박스. 저당 채무 소멸로 인한, 돈을 변제로 인한 종전 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 현재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 종전 후 소유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전 후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는 뭐라고 나왔어요? 물권적 청구권. 써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밑에 이제 취득 시효에 대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4번 진정 명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로 인한 매도인이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건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거 자 밑에 팔레박스 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됐고 등기 효력이다 해갖고요. 237페이지를 보면은 그 5번에 추정력이라는 게 나오죠. 추정력. 자, 이 추정력 보면은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간단하죠. 자, 등기 추정력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은 뭐를 추정해 보냐 이겁니다. 이게 정말로 유효한 등기인가 아닌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적법한 원인으로서 등기된 건가 또는 적법한 권리자로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적법한 원인이 등기가 된 걸로 추정된다. 매매가 원인이 됐으면 유효한 매매인 걸로 추정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법한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그자가 소유권자로 추정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등기 후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절차, 원인, 권리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만 알면은 땡. 등기 후 추정력은 자 거기 써 있네. 박스. 추정력의 범위, 권리,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동그라미 써 있지만 표시라는 추정력이 인정돼야 한대요. 표시란이 뭔지 알죠? 표제부 등기. 사실 등기를 얘기해요. 사실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알겠죠? 왜 이렇게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거 알겠죠? 우리 저기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알겠죠? 한눈으로 보라고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추정력이다 해서요.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접 명의인에 대해서도 거기 제3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직접 명의인에게 동그라미 치고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접 명의인 전소유자라는 얘기죠. 전소유자한테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써있죠? 두 번째 점,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신청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추정력 깨진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추정력이 깨지는 것.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 세 가지가 뭐냐? 가등기, 지금 금방 얘기한 거. 추정력 깨진다고 했죠? 추정 인정 안 됩니다. 사망자로부터의 이전 등기. 이거 추정력 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원시 취득자가 아닌 취득자가 아닌 자의 보전 등기. 신축 건물 완성자가 아닌 자, 매수인이 보전 등기했어. 그 추정력 깨집니다. 이 세 가지가 줄기차게 나오죠. 추정력 깨지는 거.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라고 나오면 추정력 깨집니다. 근데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다라고 나와. 추정력 인정돼요.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한 경우다.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맺어놓고 등기 넘어가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그건 추정력 인정돼요. 오케이? 그거 좀 주의하시라는 거. 그래서 거기 나오네.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러나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써있죠?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추정력 깨진다, 인정된다. 인정된다.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받아요. 강하게 인정받아요. 추정력이.
다만 그 밑에 이제 특별조치법이 그 원인 모유인 등기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은 추정력이 번복된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그걸 상속 등기를 자기 명의로 해야겠어 한다면은 그 사촌들 저기들까지도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십 명의 상속 보기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만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등기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등기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10년 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령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건 상속받은 재산이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다. 이런 거 서류만 꾸며서 내면은 등기해줘 버려 그냥.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등기가 많죠. 많죠.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허무인이 누구예요?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허무인. 그렇죠. 지구상에 없는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서 추정력 깨지죠. 깨집니다. 자, 그런 거 얘기하고. 허무인, 지구상에 없는 사람, ET 알죠? 손가락 기네. 자, 여기 238페이지 판례 1번 좀 눈여겨보세요. 판례 박스에 1번. 자, 여기, 거기에 네 번째 줄.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해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 써있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미팅을 많이 했어. 그럼 수십 명의 미팅 상대를 만나갖고 그 만나게 된 장소나 계기를 틀리게 주장해. 만나기는 만났는데 틀리게 주장한다고 해서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만난 거죠. 헷갈려갖고 잘못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자, 보존 등기의 추정력 해갖고 그 밑에 여기 따라서 보존 등기 원시 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력 깨진다라고 나왔죠. 여기. 원시 취득자가 보존 등기해야 하는데 원시 취득자가 아닌 자가 보존 등기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이 추정력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 이해갑니까? 239페이지 부수적 효과다 해서요. 자,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했어요. 그러면 무과실까지도 추정되죠. 선의 무과실로 추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점유 권리의 추정력은 동산만 인정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라고 나오죠. 부동산은 적용 안 된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 예비등기 효력이다. 240페이지로 넘어가서 예비등기, 가등기는 이거 등기의 추정력 인정돼야 안 돼요. 여기 다 써있죠. 가등기는 실제법상 효력이 없죠? 추정력도 없다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안 생기죠.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본등기 시.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면 틀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가등기 당시의 본등기 명의를 상대로. 그렇죠? 자, 오늘 공부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여러분들 동사는 물권 변동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244페이지 물권의 소멸 다음 주에 정리하기로 하고 문제 몇 문제 풀어봅시다. 물권의 소멸은 다음 주에 정리하기로 하고 자, 우리 1번 문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오케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금지시키고 있잖아. 근데 이게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된다는 건 권장한다는 얘기거든. 말도 안 되잖아. 등기 원인이 될 수 없죠? 그러면 1번 맞았죠. 종전의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멸절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활용 못 한다겠죠? 그러면 2번도 맞고.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 유효하죠? 왜 그러냐면은 전세권은 성립 요건이 세 가지예요. 설정 계약과 등기,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
이것만 있으면 전세권은 발생한 거야. 유효게 발생한 거야. 그러면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다,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존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전세권은 발생한 거야. 아직 인도 안 받았어서. 아직 지금 전세 존속기간이 시작이 안 됐어. 그래도 전세권 등기는 유효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나왔으니까 3번 틀렸네. 3번 틀렸어요. 유효해요.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 여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보존 등기를 해. 매수인이 보존 등기 해버렸어. 이 등기는 유효하죠? 그렇지만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죠. 거기 추정력은 깨진다 써놓으세요. 등기는 유효하지만 뭘 깨진다? 추정력은 깨지죠. 자,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 거래한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지급. 여기 밑줄 쳐죠. 중간자의 매매대금 미지급의 이유를 들어서 최종 매수인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절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5번도 맞았죠. 틀린 건 3번. 자, 2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당연한 얘기죠. 193조. 상속이 되면은 점유권은 승계가 되죠. 193조. 이거 벌써 4번이나 나왔어요. 193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원인 없이 말소됐어. 그렇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한 거예요. 권리는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죠? 그러면 물권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았죠? 권리는 계속 존속해요.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에 완성됐어. 이게 28회 기출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했죠? 아까 써드렸었죠? 완성되기 전에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했는데 그 후에 완성되면은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번 맞았죠?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 동그라미 치세요. 제3자에게 맞춰진 원인 무효 등기,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전부에다 동그라미 쳐줘. 보존행위는 제3자에게 하는 보존행위는 각자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죠?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3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잖아. 원인 무효 등기를 공유자 한 사람은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원인 없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부 등기가 넘어갔어. 원인 없이. 그러면 이건 불법 등기예요, 아니에요? 불법 등기죠? 불법 등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효인 등기잖아.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아무나 단독으로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전부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존행위죠. 그렇죠? 자, 이것만 알지 말고 그러면 을의 등기가 을의 지분 등기가 원인 없이 을에게 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원인 없이 을의 등기가 넘어갔을 때 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이건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오케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보존행위이다, 보존행위 아니다. 보존행위 아니야. 자기 것이 아닐 때는요,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 자기 것만 행사해야지 남의 것은 행사 못해요. 그걸 안 하면. 이건 보존행위예요. 이게 보존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행사한다. 남의 것도 다 행사한다. 다 행사한다. 전부 행사한다.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니까. 이건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의뢰 등기 말소 청구 못해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같이 알아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렸죠?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와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이 점유는
취득시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 이미 등기가 돼 있고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와 취득시 완성에 의한 점유는 같아요, 틀려요? 점유부 취득시 완성에 의한 것은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 점유부 취득시는 등기 돼 있으면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자, 우리 쉽게 해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동거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해놓고 동거하고 있는 것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으면 그냥 보따리만 싸면 헤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혼인신고 해놓고 동거하고 있으면 이거 등기가 돼 있잖아.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혼인신고 해놨으면 부동산. 보따리만 싸갖고 움직인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등기가 돼 있는 점유와 등기가 없는 점유와는 같은 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케이? 혼인신고 해놓고 동거하는 것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어제 가정법원 가서 이혼 협의상 이혼 신청해갖고 이혼 선고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너무나 착하대요. 그래서 남편이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줘갖고 몇억 원 손해본 것도 있는데 이번에 또 보증을 또 서줬더래. 5억 원짜리 보증을 또 썼더래. 근데 집이라고 해 아파트 한 채밖에 없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업이 잘못되면 또 날아가잖아.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변호사한테 상의를 해봤대요. 어쩔 수가 없다고 이혼해야 한다고. 이혼하지 않고는 자기 명의로 아파트가 돼 있어도 2분의 1이 날아가거든. 2분의 1 날아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변호사가 가짜라도 이혼해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쉽지가 않다고 지금 보증 채권자가 강제 집행에 들어오기 전에 해놔야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짜로 이혼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냐고. 그거 뭐 별 수 없는 거죠. 그 재산 지키려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 끝에 그랬어요. 그럴수록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고. 이제 부부싸움 나잖아요. 부부싸움 나잖아요. 가짜로 이혼한 것이 실제 이혼이 돼버린대요. 네, 그런다고 그러고. 네, 그 형식이라는 게 무척 중요한 거야. 이미 이혼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기 쉽대요. 부부싸움. 그럴수록 부부싸움 없이 잘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뭔 얘기인가 못 알아듣시는가?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지금 2번에 틀린 것이 몇 번? 4번. 자, 3번, 4번 먼저 문제 풀어보고 오늘 정리합시다. 자, 등기 추정료에 관한 틀린 거. 금방 공부한 거. 등기 추정료. 자, 1번. 등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자, 등기 추정력이 뭐라고 그랬어?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적법한 절차로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맞았잖아.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은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법한 등기 원인. 여기. 적법한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돼야 한대요. 전 등기 명의인한테도. 추정되죠? 자, 2번도 맞고 3번.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에게는 회복 등기가 경유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회복 등기하기 전에도 그 등기 명의인에게는 적법한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했잖아. 왜? 불법 말소됐을 때는 권리가 소멸한 거예요? 권리가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잖아. 잘못 말소됐으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어. 미팅에서 만난 그 상대방을 잘못 주장하고 있어. 그래도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난 거잖아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겠죠? 바로. 그러면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다. 4번 맞았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에다 동그라미 쳐줘. 가등기가 돼 있으면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된다고 했어요? 추정 안 된다고 했어요? 추정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추정된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네. 너무나 쉽죠? 5번. 자, 4번. 마지막 문제. 을은 병의 토지에 가부 소유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물어보는 거죠. 틀린 거. 자, 가부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때 을은 이거 내가 산 건데 내 것인데 라는 제3의 이의서를 제기한다겠어요? 못 한다겠어요? 못 한다겠죠? 그러면 1번 맞았네? 2번. X 건물로 인하여 병이 토지를 불법 점유당하고 있을 때 이 미등기 매수인도 현재 침해자라겠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상대방이 된다겠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한테도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병이 토지 소유자니까 병은 을한테도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번도 맞았네? 3번. X건물을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자, 을은 소유권은 없어도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3번도 맞고. 4번. 이 미등기 매수인도 과실수취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용수익권 있잖아요. 과실수취권 가진 거고. 5번.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 이게 전득자라고 그래요. 이 정한테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등기 매수인은 을한테도 못 오고 그 전득자한테도 못 온다겠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 온다겠죠? 그러면 답이 5번이네. 틀린 것은 5번. 자, 우리 지금 아직 한 문제, 혼동 문제가 남았는데 이건 물권의 소멸을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풀어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점유권, 소유권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한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 중요한 거야. 물권적 청구권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해서 보통 한 3문제가 예상이 돼요. 가등기, 등기의 추정력, 등기 청구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놓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죠? 그럼 등기가 필요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이거 몇 가지 암기해놔야겠죠?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4문제 정도는 그냥 맞을 수 있죠. 알겠죠?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